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TF 홍기원 단장입니다. 오늘 현안대응 TF 소속 단장님들과 정무위 위원님이 함께 기자회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정무위 이용우 의원님 오셨습니다. 현안대응 TF의 김승원 단장님, 김의겸 단장님 오셨습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그간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기간 중인 2010년 5월에서 2012년 12월 사이 주식 거래를 활발히 하고 추정 수익은 최대 35억에 이를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과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 매수하여 주가 조작 당시 특수관계인 제외 최대 주주에 해당할 가능성 및 도이치모터스 유통 주식의 상당량을 매집하여 주가 조작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희가 제기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였지만 지난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도이치모터스 공소장을 확인한 바 지금까지 제기한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관계에 부합한 점과 윤석열 후보 측 해명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배우자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2010년 5월경에 돈을 다 뺐다, 4천만 원 손해를 봤다는 등 해명한 사실이 있으나 모두 거짓 해명임이 밝혀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검찰 공소장 범죄 일람표에 김건희 씨가 289회 등장하고 주가 조작이 한창이던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5개의 계좌로 40억 700만 원 상당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하였으며 총 거래 대금은 53억 2천만 원으로 특정되었다고 합니다. 김건희 씨는 가장 매매와 통정 매매를 106회, 고가 매수와 시종가 관여 등 주문을 178회 진행하였고 매수 금액은 40억 700만 원으로 주가 조작 관여자 중 4위, 거래 액수는 53억 2천만 원으로 주가 조작 관여자 중 3위로 확인된다고 합니다. 거래 시기, 금액 등으로 봤을 때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언론 보도 직후인 지난 21일 진행된 대선 후보 3차 토론회에서 배우자 주가 조작에 대한 질문에 윤석열 후보는 김건희 씨가 2010년 5월 이후 주식 거래를 했다, 손해 번 것도 있고 하니까 그 순수익은 알 수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주가 조작 사건 공소장 범죄 일람표에 배우자의 주가 조작 가담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이 밝혀지자 말을 바꾸며 그동안 허위 해명했다는 사실을 자백한 것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당시 김건희 씨 소득은 코바나 콘텐츠 월급 200만 원 상당에 불과한데 30대 후반에 주식 매수 자금 40억을 어디서 동원했을지, 무슨 자신감으로 코스닥 소형주에 당시 서울 고급 아파트 4채 상당의 금액을 투자했을지 의문입니다.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김건희 씨가 69억의 자산가인 점도 의문입니다. 주가 조작 몸통 권오수로부터 주가 조작 정보를 듣고 수십억의 수익을 실현하여 거액의 자산을 형성한 것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검찰 공소장 공개를 통해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에 깊숙이 관여됐다는 사실과 그동안 윤석열 후보가 거짓 해명으로 주가 조작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더 이상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다음 사항을 즉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윤석열 후보 본인과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그동안 허위 해명으로 국민을 기망한 점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김건희 씨 주식 매수자금 40억 출처, 주가 조작 관여 계좌 5개의 전체 거래 내역 및 주가 조작 수익금 내역을 즉시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가 조작 사건에 김건희 씨 주가 조작 거래 내역이 명확히 특정된 이상 검찰 소환 조사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당장 검찰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조작으로 인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막대합니다. 주가 조작 범죄는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중대한 범죄이자 우리 주식시장 성장을 발목 잡는 리스크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그동안 거짓 해명으로 배우자 주가 조작을 은폐하고 수사를 지연시켰습니다. 주가 조작 범죄를 옹호하는 후보가 과연 대통령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주가 조작을 옹호하는 후보가 과연 대통령 자격이 있는지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약간 좀 설명을 부연할 게 있습니다. 시세 조정 오늘 아침에 이준석 대표가 그 시선 집중에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손실인지 수익인지를 봐야 된다. 궤변입니다. 시세 조정은 행위 자체가 범죄입니다. 거기서 손실이 났는지 이익이 났는지 보는 거 아닙니다. 그 자체가 범죄인데요. 그걸 교묘한 말재주로 논란을 흐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 조정은 자본시장에서 암입니다. 시세 조정 문제를 고치지 않고 어떻게 자본시장 발전을 이룩한다는 공약을 내놓는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특히 2010년 이후에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다른 계좌 3개인가 4개가 드러났을 겁니다. 증권 거래를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돈을 이체하는 것처럼 주식을 이체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주식을 이체하려면 본인이 지명한 대리인 서류를 다 가지고 가서 지점에 가서 절차를 받고 다른 계좌를 트고 거기에서 증권 예탁원을 거쳐서 입출구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제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느 종목을 어느 계좌에 있으면 다른 증권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왜 서너 개로 나눠서 할까요? 동일한 종목을. 어쩌면 어떤 종목은 어느 계좌에 둘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종목 그리고 그 종목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서너 개 계좌로 나눴다는 거. 바로 계좌를 바로 시세 조정을 할 때 쓰는 수법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어떤 종목을 서서히 매집을 할 때 한 계좌에서 계속 매집해 버리면 급하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팔 때 한 계좌에서 계속하면 급하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계좌에서 다양한 증권사에서 조금씩 사 모으면서 아 여기는 거래가 활발한 주식이구나 그런 주가 그 모양을 만듭니다. 팔 때도 마찬가지죠. 한 번에 100만 주 200만 주 팔아버리면 하한가 갈 건데 나눠서 여러 가지로 계좌를 쪼개서 나눠서 팔면 그런 현상이 안 발생하거든요. 이런 게 바로 시세조정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하는 것. 그 다음에 처음에 2010년에 거래하고 끊었다. 4천만 원 손해봤다. 그거 해명했다가 더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는 거. 이건 거짓말입니다. 정치인이 거짓말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또한 여기 계신 분들도 자신이 계좌 내역 조회를 딱 본인이 하면
자기 금융계좌가 어느 은행, 어느 은행, 어느 은행, 어느 증권, 어느 증권, 어느 보험사 다 뜹니다. 연말정산할 때 다 뜨죠. 근데 한 계좌만 공개하고 모든 걸 공개했다. 이건 자체는 선택적으로 자기한테 유리한 증거만 내놓으려고 하는 증거인멸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자본시장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본시장 선진화 뭐 이런 공약을 내놓을 수 있을지 심히 유감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본인의 배우자의 거래 내역입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이 없으시면은 이만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차렷.